안녕하세요. 바른신경외과 원장 이종혁입니다.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와 미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차곡차곡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완충시켜주는 하는 것이 바로 추간판, 일명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가운데 80%의 수분 성분의 젤리처럼 생긴 수액과 이 수액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태들이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는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시키고 척추뼈가 밀리지 않고 척추뼈들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혹은 유전적으로 인대 성분이 약한 사람에게서 수액의 수분 함량의 감소로 인해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되면서 허리, 골반,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팔베개 하면 저리고 아프고 마비가 오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목에 디스크가 파열이 되게 되면 목, 어깨, 팔, 손까지 저리고 아프고 그리고 마비가 생기는 것을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허리와 엉치 부분의 통증으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리 저림과 당기는 증상을 느끼며 목 디스크처럼 양쪽 다리와 발에 힘이 약해지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어깨와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깨의 높이 차이나 골반 높이 차이에서 오는 회전력에 의해서 바로 디스크가 무리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디스크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크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거기서 나쁜 자세를 하는 것이 2번째 원인입니다. 나쁜 자세를 알아야 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즉 책상을 드는 것이나 같은 행동들이 디스크 높이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게 되면서 디스크가 터지게 됩니다. 2번째는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한 충격입니다.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디스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3번째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한다면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일자로 만든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거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을 때 엉덩이와 허리를 기대면서 눕는 것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3번째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운동은 2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복근을 강화시키는 것과 올바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몸이 지금처럼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걷게 된다면 걸을 때마다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복근과 다리 근육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는 올바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많은 생활을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하게 되는데 좌골결절 뒤로 앉으면 다리에 내전근이 힘이 풀리고 복근이 무너지고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때 첫째, 내전근을 조여야 되면서 2번째는 좌골결절 앞쪽으로 앉아야 되고 3번째는 복근에 힘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앉아야 됩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 두통, 현기증, 가슴 답답함, 그리고 어깨와 팔, 손 전체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목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 특히 높은 베개를 베었을 때 목이 과도하게 굴곡이 일어납니다. 목을 앞으로 숙이면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전방부는 좁아지고 후방부는 넓어지면서 뒤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목을 앞으로 꺾거나 전방으로 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목에 있는 근육은 등 근육에 있습니다. 능형근, 하부 승모근 등의 등을 신전하고 모을 수 있는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목도 뒤로 펴서 거북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북목이 아픈 이유는 목을 계속 앞으로 숙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계속 디스크가 자극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한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척추뼈의 구조를 잘 볼 수가 있어 감염 같은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의 파열 정도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은 보이지가 않아 세밀한 검사를 위해 전선화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촬영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많은 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질환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 없이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골반의 틀어짐이나 나쁜 자세를 계속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이라면 어차피 수술은 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소대변이 나오지 않는 장애의 문제가 있거나 너무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자세와 운동으로 치료 방향을 잡고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세적인 문제로 인한 허리 디스크 발병의 경우 올바른 자세로 일상생활을 지내는 법을 배워 자세적인 문제로 인한 디스크 재발을 피하셔야 합니다. 발가락의 힘 그리고 턱관절이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네발 걷기라는 동물들은 디스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발끝으로 핥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고양이, 사자, 호랑이는 디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신발을 신고 나서부터는 우리 인간들은 발가락에 힘을 주지 못하는 구두나 운동화를 신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로지 인간만이 발가락에 힘을 주지 않고 걷습니다.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 허리에 힘이 미치지 않고 머리끝까지 치고 나가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과 족저근막염은 어찌 보면 같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턱관절이 안 좋으면 턱에 의해서 상부 경추가 트위스팅, 즉 비틀리게 되고 골반도 같이 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반이 교정되지 않기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도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디스크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치료가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골반, 어깨 높이, 턱관절, 발이 틀어져서 생긴 구조적인 원인은 교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약해진 부분은 프롤로 주사나 충격파를 통해서 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고장난 혈관이나 신경은 고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주사 치료로 해야 됩니다. 자,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도수 치료나 충격파만 한다든지 약해진 것이 있는데 도수 치료만 한다든지 구조의 문제인데 주사 치료만 한다는 것이면 통증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돌출된 디스크를 들어가게 해주는 감압치료, 로보틱 ATT라고 하는 감압치료기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로보틱 ATT라는 치료는 허리를 위아래 당겨 주어서 로봇으로 디스크 내부를 감압해서 디스크 내부 힐링을 일으키는 치료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로 개선이 없는 경우, 즉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소대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리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환자분들이 고생하지 않는 선에서 근본적이고 비침습적인 치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골격계 질환들은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악화되면 기능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과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